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규량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제덕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의 형제덕이 있는 사주적 특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덕은 비견겁제라고 합니다. 사주연구상 비견겁제. 나랑 오행이 같은 거예요. 내가 목일주다 그러면 목이 많은 거예요. 여기 비견겁제거든요. 음양이 같으면 비견, 다르면 겁제라고 합니다. 간목일 때 간목이 오면 비견이라고 하고, 간목일 때 을목이나 묘목이 오게 되면 겁제라고 합니다. 사주상에서는 이 비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의 기운이 되는 거거든요. 기운이 강하냐, 즉 신강하냐, 기운이 약하냐, 요걸 볼 때는 요 비견겁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겁제가 많다 하면 팔자가 세다, 팔자가 약하다, 비견겁제가 약할 때 현상이 나오는데,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형제덕이 있지 않고요. 비견겁제가 약한데, 사주에 내 일주가 약한데 비견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간목일주인데 목이 많이 보인다 하면 형제로 인한 고생이 따르고, 내가 사람인데도 형 노릇을 하고 형제를 다 뒷바라지 해야 되고, 이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덕이 있는 사주는 강하지 않은, 나와 똑같은 오행이 많지 않은 사주들이 나에게 힘을 주니까 형제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형제덕이 없냐 있냐를 관상학으로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강해 보이면 형제덕이 있는 사주가 아닙니다. 좀 약해 보인다 하면 형제덕이 좀 있다 보이는데,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제덕이 있는 건 아니고, 약하면 아예 형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혼자 형제가 안 보이고 자기 혼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약해 보이는 게 그럴 때 형제덕이 좀 있는 거고, 그럴 때 사주에 비견겁제가 보이면 내가 형이지만 동생덕도 있는 거고, 동생인데 형덕도 있는 거고, 이런 형제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덕이 있다 하는 사주는 비견겁제가 나에게 힘이 되느냐 유무에 따라서 형제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형제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약한 사주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형제덕이 없이 아주 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중간 형태에 가는 것이 형제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제덕이 서로한테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나는 약한데 형제가 도와줘요. 한 사람 강해, 형제덕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강한 사람이 얘한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서로 간의 사주를 좀 봐야 됩니다. 쌍생아들도 같이 약한 사주가 되면 서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수와 진처럼 형제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강하면 서로 딴 길 갑니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으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관계만 유지합니다. 그래서 서로 약한 사주 같으면 서로 간의 형제가 끌려지는 기운이 있고, 주고받고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되지만, 한쪽은 막 강하다, 형제덕이 없다 하면 내리사랑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쪽이 사랑을 받는다. 선생님, 이번에는 형제덕이 없는 사람의 사주적 특징은 어떤 게 있을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덕은 비견겁제를 봅니다. 비견겁제라는 건 뭐냐면, 나랑 같은 오행을 보는 거죠. 내가 목일주다 하면 목이 많고, 화일주다 하면 화가 많고, 즉 사주에 같은 기운이 많은 걸 비견겁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라고 하고, 음양이 틀리면 겁제라고 하죠. 비견겁제가 많이 보이면 팔자가 쓴 팔자가 돼서 형제덕이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보다 나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사주들은 내가 우선이거든요. 내 자존심 우선이고 주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형제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형제덕이 없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혼이 안 되죠. 은혼, 일방통행. 그래서 사주를 보지 않고도 형제덕 없는 사람들 유형을 딱 본다면 아주 쉽죠. 고집세입니다. 고집세고 자기주장 강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싸납습니다. 몇 폭력적으로 한다든지, 폭력은 두 가지 폭력이겠죠. 언어폭력이라든지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팔자 강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돈복도 없지만 형제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립이 많이 되는 거고, 형제도 해당이 되지만 친구도 해당이 됩니다. 친구 관계도 원만치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장남 같은 경우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왜냐면 동생들을 도와주는 경우는 있거든요. 내가 도움받지 않아도. 그러나 처남이나 중간쯤 가게 되면 남 도와주는 것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고립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덕을 본다 하면, 사주에는 비견겁제가 많을 때 형제덕이 없고, 사주는 모르지만 뭔가 형제덕이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강하냐 안 강하냐를 보면 됩니다.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형제들한테 도움을 줘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니까
보니까 남에게 도움받는 걸 이런 걸 아주 싫어하고요. 그렇게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자 강하다, 돈복 여자복도 없지만 형제덕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네요. 형제 덕도 없고 돈복도 없고 여자복도 없다라고 좀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강한 팔자들. 네.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거에서 활로를 찾아야 될까요? 일단 일정 기간을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면 남에게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철이 든다고 하는데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아주 쉽죠.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그런 습관을 들여주다 보면 형제덕이 없는 사주지만 운이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러블을 잘 안 일으키거든요. 거기다 내가 좀 부드럽게 바뀌게 되면 최소한 형제가 왼수다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 습관을 인격으로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게 좋고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름이 문제다 하면 이름을 좀 부드럽게 그런 형태의 이름을 써서 자신을 부드럽게 해주게 되면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부드러우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습관을 조금 들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 대간장명철학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혹시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 계시다면 힘을 주십시오. 아울러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